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문학을 대표하는 깊고도 묵직한 작품, 야만인을 기다리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의 작가, 존 맥스웰 쿠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식민주의와 인권 문제를 예리하게 통찰하는 작품들을 통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야만인을 기다리며는 1980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제국주의가 만들어내는 공포와 폭력, 그리고 그 속에서 무너져가는 인간성을 냉철하고도 깊은 문체로 그려냈습니다. 무너져가는 세계 속에서 끝까지 인간으로 남으려 했던 한 치안 판사의 고독한 여정. 야만인을 기다리며를 통해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제국의 국경에 위치한 이 작은 도시는 광활한 황야를 등지고 있었다. 사방으로 끝없는 사막이 펼쳐졌고 바람은 시시때때로 모래를 쓸어와 골목마다 메웠다. 나는 이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판사로 부임한 지 벌써 수년째였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이곳에 익숙해졌고 나름의 질서와 평화를 지키며 살아갔다. 사람들은 내게 존경을 표했고 나는 그들의 신뢰에 보답하려 노력했다. 이곳은 특별한 일 없이 조용했고 내 삶도 도시의 일상처럼 고요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도시의 정적을 깨뜨렸다. 제국의 수도에서 졸 대령과 그의 군인들이 파견된다는 전갈이었다. 그들은 야만인들이 제국의 국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나는 이 말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이 국경지대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야만인이라고 불리는 그 부족은 우리와 그다지 충돌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롭게 거래를 나누고 때로는 교류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대령 졸은 얼마 뒤 부하들을 데리고 도착했다. 그들은 도시에 오자마자 일체의 머뭇거림도 없이 움직였다. 그는 나를 찾아와 제국의 명령서를 보여주었다. 그의 말은 강경하고 분명했다. 야만인들은 곧 이 도시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그에게 야만인들이 공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졸 대령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아니한 생각을 책망하며 제국의 뜻을 거스르면 반역죄로 다스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날부터 이 작은 도시는 제국 군인들의 발걸음으로 시끄러워졌다. 군인들은 마을 주변을 수색했고 사막에서 소수의 야만인들을 잡아들였다. 나는 그들이 끌려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거칠게 다루어졌고 사슬에 묶인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이 저지른 죄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그 질문을 떨칠 수 없었다. 끌려온 사람들은 재판 없이 감옥에 갇혔고 졸 대령의 부하들은 무자비하게 그들을 신문했다. 내가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졸 대령은 내게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 법의 집행자가 오직 자신임을 명확히 했다. 나는 그런 그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루는 졸 대령이 나를 불러 감옥으로 안내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듯 고문받은 야만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몸에는 온통 상처가 있었고 눈빛은 이미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나는 충격을 받아 뒤로 물러섰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입니까? 내 질문에 졸 대령은 무표정하게 답했다. 정의는 제국의 안보에서 나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직무는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정의와 전혀 맞지 않았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제국은 나의 평온했던 일상과 도시의 질서를 한순간에 뒤엎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괴롭혔다. 군인들의 숙소에선 매일 밤 소란스러운 웃음소리와 외침이 새어나왔다. 도시의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제국의 군대가 이곳을 떠나기만을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졸 대령은 도시 외곽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했고 주민들은 점점 더 큰 불안에 사로잡혔다. 나는 저녁마다 도시의 성벽 위에 서서 사막을 바라보곤 했다. 그곳에는 야만인들이 아닌 오직 어둠과 고요만 존재했다. 정말로 야만인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국이 만들어낸 거짓된 위협인가? 내가 알 수 있는 건 단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의심뿐이었다. 도시는 조금씩 변해갔다. 사람들의 눈빛에서 평화는 사라지고 공포만 자리 잡았다. 내가 애써 지켜왔던 작은 질서는 이제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이 고요한 도시의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어느새 나는 군인들과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는 판사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진짜 야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에 나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제국의 정의가 무엇인지, 내가 그 정의의 이름 아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졸 대령이 이끄는 군대의 주둔이 길어지자 도시의 분위기는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어두워졌다. 제국의 군인들은 거리 곳곳에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민들을 관찰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신성한 것으로 여겼다. 나는 그들과 마주칠 때마다 애써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불편함을 떨칠 수 없었다. 내 역할은 이 도시의 치안 판사였지만 이미 권력은 졸 대령과 그의 부하들에게 넘어간 지 오래였다. 어느 날 아침 군인들이 광장으로 사람들을 끌고 나와 공개 신문을 벌였다. 주민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이를 지켜봤다. 그들은 제국의 충성심을 증명해야 했고 사소한 의심에도 처벌받았다. 야만인과 접촉했다는 의심만으로도 사람들은 구타당했고 심한 경우 감옥으로 끌려갔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었다. 내 무력감은 점점 깊어져갔다. 도시의 시장에서 야만인 소녀를 처음 본 건 바로 그 무렵이었다. 군인들이 잡아들인 포로들 가운데 있었던 그녀는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힘겹게 걷고 있었다. 소녀는 눈이 멀어 제대로 앞을 볼 수 없었고 그녀의 얼굴은 이미 폭력의 흔적들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강렬한 연민과 함께 죄책감을 느꼈다. 이 모든 일이 내가 지키던 도시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졸 대령을 찾아가 그들의 과도한 행동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야만인들은 제국의 적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자비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그동안 유지하려 했던 도시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다. 결국 나는 감옥에 갇힌 포로들의 상태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졸 대령의 허락 없이 감옥을 방문한 나는 그곳에서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어둡고 습한 감옥 안에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들은 제국 군대의 고문으로 인해 상처투성이었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누워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이미 그들의 눈빛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 깊숙이 아파했다. 그 감옥에서 나는 다시 그 야만인 소녀를 보았다. 소녀는 구석진 곳에 앉아 말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소녀는 나의 목소리에 움찔했지만 곧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오랜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 소녀가 결코 야만인이 아니라 고통받고 억울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를 이곳에서 구해내겠다고 다짐했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미 이 도시에서 나의 지위는 흔들리고 있었고 졸 대령과 군인들의 눈에 나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매일 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왔던 정의는 이곳에서 처참히 무너지고 있었다. 제국이 내세우는 정의는 내가 믿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누구의 정의가 옳은지,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그 무렵 도시의 주민들도 두려움에 빠져 서로를 믿지 못했다. 군인들은 주민들 사이에 스파이를 심었고 그로 인해 공동체는 무너져갔다. 이웃은 이웃을 의심했고 친구는 친구를 고발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제국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제국의 권력이 얼마나 잔혹한지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다. 나는 다시 한번 졸 대령을 설득하기 위해 그의 숙소를 찾았다. 그러나 그는 차갑게 나를 맞이했고 내 말을 듣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내가 떠날 때 그는 내게 경고했다. 판사님도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국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야만인들과 함께 할 것인지. 그의 말투는 차가웠고 그의 눈빛에서는 나를 적대시하는 감정이 분명히 느껴졌다. 나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성벽 위에 다시 올라섰다. 어둠이 내린 사막은 조용했다. 정말 야만인은 저 어둠 속에 존재하는가? 나는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 그 순간 내가 느끼는 것은 오직 외로움과 두려움뿐이었다.
이 도시에서 내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제국이 만든 두려움은 이미 나의 마음마저 점령하고 있었다. 나는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그 소녀를 처음 내 숙소로 데려온 날, 나는 그녀를 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상처난 그녀의 얼굴과 손발은 고통스러웠고, 나를 향한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다. 나는 그녀의 몸에 난 상처를 살펴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내 손길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나는 제국 군인들과 같은 부류의 인간일 뿐이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시선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 가득한 상처가 나의 양심을 괴롭게 했다. 나는 매일 밤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며 돌보았다. 처음에는 단지 죄책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녀의 존재에 점점 익숙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와 짧은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내 안의 죄의식을 마주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소녀는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걸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가 왜 그토록 심한 고문을 받아야 했는지, 왜 내가 그녀를 이곳에 데려왔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해 나조차도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나는 그저 죄책감을 덜고 싶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순 없었다. 나는 종종 도시의 성벽 위에 서서 사막을 바라보았다. 드넓은 황야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했고 야만인들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제국이 내세우는 위협은 실체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심어놓은 두려움은 이미 도시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나는 내가 돌보는 그 소녀 또한 야만인이 아니라 단지 억울한 희생자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말할 용기는 내게 없었다. 며칠 후 졸 대령이 다시 내게 찾아왔다. 그는 군대가 야만인의 근거지를 공격하기 위해 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즉시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있었다. 그는 이 전쟁이 제국의 존엄과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그 순간 졸 대령이 내게 원하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음을 깨달았다. 더 이상 나는 그와 소통할 수 없었다. 졸 대령이 돌아간 후 나는 다시 그 소녀를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를 다시 내 부족에게 데려다 주겠다. 소녀는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엔 믿음보다는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반응에 상처를 받았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에게 나는 여전히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다. 나는 그저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해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지도 몰랐다. 다음 날부터 나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다. 졸 대령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소녀를 야만인의 영토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 위험한 결정이었다. 내가 잡히면 반역죄로 처형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수 없었다. 이 작은 도시에서 나는 이미 내가 지켜야 할 정의와 법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여행 준비가 끝난 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다. 나는 꿈속에서 졸 대령이 나를 고발하는 장면을 보았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새벽녘, 나는 소녀와 함께 도시를 빠져나왔다. 나는 군인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들은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성벽을 지나 사막으로 나아가자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그러나 광활한 황야는 금방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다. 나는 소녀를 돌보며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침묵을 유지하며 나를 따라왔다. 사막의 밤은 혹독했다. 우리는 바람과 추위를 견디며 나아갔다. 소녀는 몸을 떨었고 나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담요를 둘러주었다. 나는 이 길의 끝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의심했다.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나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우리는 마침내 야만인 부족의 영역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어떤 기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에게 내가 돌려준 것은 자유가 아니라 더 큰 불확실성일지도 몰랐다. 야만인 부족이 보이는 곳까지 다다랐을 때 나는 멈춰섰다. 소녀를 부족에게 돌려보내고 난 뒤 나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넸다.
나를 보는 그 눈빛 속에는 원망도 감사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부족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돌아가는 길 위에서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내가 이 여정을 통해 얻은 것은 단지 일시적인 안도감뿐이었다. 도시로 돌아가는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다시금 돌아봐야 했다. 야만인 소녀를 그녀의 부족에게 돌려보내고 도시로 돌아왔을 때 나를 기다리는 것은 적막함과 불안이었다. 나의 부재는 이미 도시 사람들 사이에 소문으로 퍼져 있었다. 졸 대령은 내가 사라졌던 기간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다. 나는 태어난 척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도시의 공기는 내가 떠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색채로 물들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국에서 새로운 군대가 도시로 파견됐다. 이번에는 맨델 대령이 지휘하는 군대였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전보다 더욱 강경하게 주민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내가 오래전부터 유지해왔던 도시의 질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도시는 완전히 제국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나는 치안 판사의 역할조차 상징적일 뿐 어떤 실질적인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다. 하루는 군인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내가 야만인들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즉시 그들의 지시에 따라 끌려갔다. 주민들은 나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연민이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아무도 나서서 항의할 용기는 없었다. 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미 이 도시는 공포로 지배되고 있었다. 나는 군인들 앞에서 맨델 대령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차갑고 냉정한 어조로 내게 질문했다. 내가 왜 허락도 없이 도시를 떠났는지, 그리고 야만인 소녀를 왜 도왔는지를 집요하게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나의 말은 그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는 이미 나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내 진술을 듣고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판사님은 이제 제국의 적입니다. 나는 즉시 구금되어 감옥에 갇혔다. 그 감옥은 내가 이전에 포로들을 살피러 왔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 음습한 방 안에서 나는 이제 내가 직접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나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곳에서 나는 제국이 보여주는 진짜 얼굴을 다시금 깨달았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었다. 군인들은 나를 수시로 끌어내어 신문했고 내가 모르는 일조차 자백하라고 강요했다. 나를 괴롭히는 고문의 목적은 진실을 찾는 데 있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제국에 대한 완벽한 복종을 요구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답을 줄 수 없었고 고통만이 끝없이 반복되었다. 나는 감옥에서의 시간을 버티며 내가 지켜온 신념과 정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봤다. 내가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 꿈꾸었던 정의로운 사회는 이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정의가 처음부터 존재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제국의 명령과 내 양심 사이에서 나는 끊임없이 흔들렸고 결국 그 어떤 것도 지켜내지 못했다. 얼마 후 나는 다시 맨델 대령 앞에 불려나갔다. 그는 이번에는 보다 강압적인 말투로 나를 위협했다. 내가 제국에 반역한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죽음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설 수 없었다. 오히려 차분하게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나는 단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맨델 대령은 내 대답에 분노했고 나를 다시 감옥으로 끌고 갔다. 그의 군인들은 전보다 더 심한 폭력으로 나를 다루었다. 나는 그들이 가하는 고통을 참아내면서 내 존재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물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내가 지금껏 추구했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 마음속에는 끝없는 질문과 혼란이 휘몰아쳤다. 감옥 안에서 나는 야만인 소녀를 생각했다. 그녀가 떠나갈 때 내게 남겼던 눈빛이 떠올랐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그녀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나의 행동에서 어떤 정의도 보지 못했으리라. 그녀에게 나는 단지 제국의 일원, 그녀의 고통에 일조한 한 사람일 뿐이었다. 감옥 생활은 끝나지 않는 밤과 같았다. 내가 겪은 고통 속에서 나는 나 자신과 더 깊게 마주해야만 했다. 이제 내가 믿었던 세계는 철저히 붕괴되고 있었다. 제국이 내세우는 정의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나는 이 도시로 처음 부임했을 때의 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분명 확신에 차 있었다. 정의와 법이 존재하며 나는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잔혹하고 냉혹했다. 제국은 나의 이상을 가차없이 무너뜨렸고 이제 나는 그 폐허 위에 홀로 남겨졌다. 감옥 생활이 계속되면서 내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랐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보낸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나는 매 순간 고독했고 끊임없이 자책과 후회의 감정 속에 빠졌다. 군인들은 가끔씩 나를 찾아와 무자비한 조롱을 퍼부었고 나는 그들이 던지는 모욕의 말들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내가 저항하지 않을수록 그들의 모욕은 더 심해졌지만 이미 나에게는 그 어떤 말도 큰 의미가 없었다. 나는 수시로 졸 대령과 맨델 대령의 얼굴을 떠올렸다. 두 사람 모두 나에게 제국의 힘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가치들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들이 상징하는 제국은 나의 양심과 정의를 철저히 짓밟았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 어떤 무력감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공허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나는 다시 맨델 대령 앞으로 끌려나갔다. 그는 나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기 위해 불러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맨델 대령은 내가 반역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자백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는 자백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은 반역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맨델 대령은 내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나를 저주했고 군인들에게 나를 끌어내어 공개 처형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결정에 담긴 제국의 본질을 명확하게 목격한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수갑을 찬 채 도시의 광장으로 끌려갔다.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있었다. 군인들이 만든 공포 속에서 주민들은 침묵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나는 군인들이 나를 기둥에 묶는 동안 그들 하나하나의 표정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 표정들 속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이 오직 무력한 체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맨델 대령은 군중 앞에서 나의 죄목을 크게 외쳤다. 나는 제국을 배신한 죄인이며 야만인들과 내통했다고 했다. 군중은 그의 말을 들으며 두려움으로 떨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항의하거나 나를 위해 나설 수 없었다. 나는 이 광경을 보며 깊은 슬픔과 함께 자책감에 빠졌다. 내가 지켜야 했던 도시의 평화는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처형 직전에 맨델 대령이 다시 한번 내게 다가왔다. 그는 냉정하게 나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 나는 그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그것을 이 순간에 말한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도시 전체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바로 그때 도시 외곽에서 갑자기 커다란 소란이 일어났다. 군인들이 급하게 달려오며 맨델 대령에게 무언가를 보고했다. 야만인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군중은 공포에 빠졌고 군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대열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처형은 급히 중단되었고 나는 다시 감옥으로 끌려갔다. 감옥으로 돌아온 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야만인들의 공격이라는 것이 정말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제국이 만들어낸 또 다른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도시 전체는 이미 공황 상태에 빠졌다. 군인들은 무기를 들고 도시의 방어를 준비했으며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 안으로 숨었다. 감옥 안에서 나는 그 소란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제국이 야만인을 두려워한 것은 바로 이 순간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내가 본 야만인들은 결코 제국이 말한 것처럼 야만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부족일 뿐이었다. 진짜 야만은 제국의 군인들과 그들이 가져온 폭력 속에 존재했다. 도시 바깥에서 전투의 소음이 들려왔다. 먼 곳에서 울리는 함성과 비명, 총성과 화약 냄새가 어둡고 습한 감옥 안까지 밀려왔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떠나보낸 그 야만인 소녀의 부족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제국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심었고
결국 그것이 현실이 되어 돌아왔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깥의 소란은 점차 잦아들었다. 전투는 끝났는지 조용해졌고 나는 감옥 안에서 홀로 기다렸다. 군인들은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이 적막 속에서 과연 도시가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나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예측할 수 없었다. 감옥의 어둠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나 자신과 마주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지키려고 했던가? 제국이 만든 정의와 내가 믿었던 정의 사이에서 나는 길을 잃었다. 이제 남은 것은 혼란과 공허뿐이었다. 이 어둠 속에서 나는 이제 내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한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감옥 안에서의 적막한 시간이 계속됐다. 바깥 세상의 상황을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가끔씩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군인들의 웅성거림이 전부였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고 나는 그저 감옥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와 마주할 뿐이었다.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내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고 내가 저지른 행동은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되묻고 있었다. 며칠 후 군인들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나를 감옥에서 꺼내어 도시 광장으로 끌고 갔다. 이번에는 처형이 아니라 공개적인 조롱과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옷이 벗겨진 채 군중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군인들은 내 목에 줄을 걸고 마치 짐승을 다루듯이 나를 끌고 다녔다. 주민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연민도 혐오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무감각해진 상태였다. 나는 내 자신이 짐승보다도 낮은 존재로 전락한 것을 느꼈다. 이 굴욕의 행진 속에서 나는 제국이 나에게 가한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철저히 박탈당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이 도시에서 쌓아왔던 모든 권위와 존경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했다. 굴욕적인 행렬이 끝나자 군인들은 다시 나를 감옥으로 끌고 갔다. 나는 그곳에서 차가운 돌바닥 위에 쓰러져 긴 시간 동안 몸을 떨었다. 분노와 수치심이 나를 가득 채웠지만 그 감정조차 곧 무력함으로 변했다. 내가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도시에서 나는 이제 완벽히 무력한 존재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도시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멘델 대령과 군인들이 갑자기 도시를 떠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감옥의 창살 틈으로 그들이 짐을 챙기고 서둘러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이 왜 갑자기 이 도시를 버리고 떠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 광경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제국은 그렇게 쉽게 이곳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야만인들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군인들이 도시를 떠나자 감옥 문이 열렸다. 간수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옥 밖으로 나가라는 손짓만 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오랜 구금으로 인해 몸이 무겁고 힘이 없었다. 감옥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도시의 변화를 즉시 감지할 수 있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넘쳤고 시장의 가게들은 문을 닫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이 도시는 버려진 채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몇몇 남은 주민들은 나를 피했고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며 도시의 남은 흔적들을 살폈다. 이곳은 더 이상 내가 기억하던 곳이 아니었다. 공포와 혼란이 남긴 상처가 도시 곳곳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나는 이 도시에서 내가 유지하려 했던 질서와 정의가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나는 숙소로 돌아갔다. 그곳 역시 오랫동안 방치되어 엉망이 되어 있었다. 나는 방 한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 바깥으로 펼쳐진 사막은 여전히 고요했다. 야만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제국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존재는 결국 실체 없는 환상에 불과했다. 진짜 야만은 제국의 군인들이었고 그들이 남긴 상처는 이 도시 전체를 파괴한 후에도 오래도록 치유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오랜만에 겪는 평온한 잠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야만인 소녀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꿈속에서도 나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느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방 안에 혼자 있었다.
고요한 도시에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난날의 선택들을 곱씹으며 후회하는 일뿐이었다. 나는 내 삶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했는지를 실감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도시에 남아있는 마지막 흔적들을 정리하는 것뿐이었다. 도시를 다시 걸으며 나는 텅 빈 거리와 부서진 건물들 사이를 지나쳤다. 이곳에서 나는 제국의 힘과 나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제 나는 다시는 예전의 내가 될 수 없음을 알았다. 내가 믿었던 가치와 정의는 제국의 폭력 앞에 무너졌고 내가 남긴 흔적들은 이미 지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저 도시의 폐허 속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뿐이었다. 이제 나는 이 고독과 마주해야 했고 그것이 나의 마지막 운명임을 조용히 인정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떠났고 남아있는 주민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견뎠다. 도시의 광장은 쓰레기와 잔해로 뒤덮였고 성벽은 관리되지 않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치안 판사로서의 자리를 되찾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내 역할은 그저 황폐한 도시의 마지막 흔적을 지키는 파수꾼일 뿐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도시를 둘러보며 무너진 건물과 사라진 사람들을 생각했다. 제국이 남긴 공허와 황폐함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도시 외곽에서 야만인들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남아있는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또다시 야만인들의 침략을 걱정했다. 나는 그 소문을 듣고 성벽 위로 올라가 멀리 사막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뿐이었다. 야만인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 도시가 만들어낸 두려움이 아직도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며칠 후 도시 근처에서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황폐해진 도시를 보고 망설였지만 곧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제국 군대가 이곳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주변 지역의 유랑민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맞이하며 처음에는 경계심을 느꼈지만 그들의 모습에서 저기는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단지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떠돌던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빈집들을 내어주었고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도왔다. 유랑민들은 황폐해진 도시를 조금씩 정리하며 자신들만의 질서를 만들었다. 나는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활력을 보며 작은 위안을 느꼈다. 이 도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처음 이곳에 부임했을 때 꿈꾸었던 정의롭고 평화로운 도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유랑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는 그들에게 야만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물었다. 그들 역시 야만인들의 실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저 제국이 만들어낸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을 뿐이었다. 유랑민들은 점차 이 도시에 정착했고 그들만의 삶을 꾸려갔다. 나는 그들의 생활을 지켜보며 새로운 질서와 생명이 싹트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내 마음속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내가 지키려 했던 정의와 질서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이 도시에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꿈은 이미 무너졌고 이제 나는 그 폐허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도시에 정착한 유랑민들과 나는 가끔씩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내게 감사를 표했지만 나는 그들의 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 도시에 남긴 것은 오직 상처와 고통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유랑민들과의 대화에서도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걱정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도시의 구석을 걸으며 지나간 일들을 회상했다. 나는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내 삶은 이미 목적을 잃었고 나는 그저 살아남기 위한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다. 유랑민들은 계속 조금씩 도시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너진 집을 수리하고 버려진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으며 낡은 농기구를 찾아 들판에 씨를 뿌리려 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생명이 다시 움트려는 미약한 움직임을 느꼈지만 그 생명이 과연 이 황폐한 땅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성벽을 걸었다. 사막을 바라보며 긴 시간을 보냈다. 먼 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야만인들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부터 오지 않을 존재였던 것처럼 그들은 사막 너머에 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던 불안과 공포였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과거를 돌아보았다. 졸 대령이 처음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제국의 이름 아래 우리는 보호받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공포로 변했고 공포는 폭력으로 변질되어 우리 자신을 파괴했다. 야만인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선택했고 결국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삼켰다는 사실뿐이었다. 나는 한때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있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그러나 지금 나는 법도, 정의도, 심지어 제국도 무너진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무리 거창한 이름을 내세운다 해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다면 결국 그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는 과거를 붙들지 않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제국을 그리워하지 않았고 떠난 군대의 질서를 애도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남은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했다. 비록 폐허 속이지만, 비록 희망이라고 부를 수 없는 나날들이지만 여전히 인간으로서 남기 위해 조용히 그리고 꿋꿋이. 어느 저녁 나는 광장에 앉아 해가 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사막은 서서히 어둠에 잠겨갔다. 아이들이 먼지투성이 광장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삶은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느리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았다. 야만인은 오지 않을 것이다. 아니, 처음부터 오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였고 스스로를 파괴했으며 이제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어쩌면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으로 남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광장을 가로질러 걸으며 사막을 향해 마지막으로 눈을 돌렸다. 아무것도 없는 황야, 바람만이 모래를 몰고 다니는 고요한 세계. 나는 미소를 지었다. 비록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나는 아직 여기 있었다. 아직 살아 있었고 아직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로써 야만인을 기다리며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력과 공포가 어떻게 인간성을 파괴하는지를 조용하고 냉정하게 묘사했습니다. 야만인을 기다리며의 야만인은 실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막 너머에는 적이 없고 진정한 야만은 두려움에 휩싸여 스스로를 파괴하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도시를 지키려 했던 치안판사는 끝내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자신 안의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고군분투합니다. 그의 고독한 여정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 어떤 시대에도 변치 않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야만인을 기다리면은 무너져가는 세계 속에서도 끝까지 인간으로 남으려는 고독하고도 숭고한 의지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외부의 야만보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가 더 두려운 것임을 일깨우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용히 묻습니다. 처음엔 쓸쓸하고 무거운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 작은 치안판사의 침묵과 걸음이 얼마나 깊은 울림을 지니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작품을 통해 인간 존재와 양심,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